결국 일본의 C19 최종 판정자가 폭증했습니다. 특히 고투 캠페인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청정 지역이라고 자랑했던 지역까지 이번 여행 캠페인으로 줄줄이 최종 판정자가 나왔고, 의료 체계가 미흡한 시골과 섬에서도 처음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아베는 보이지 않고 아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황당무계합니다. 일본 국민들의 분노 댓글과 트윗은 비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아베는 일본을 어디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29일에는 C19 최종 판정자가 역대 최대인 1259명으로 새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29일에 18명의 최종 판정자가 나온 것과 비교하면 70배가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도쿄도 250명, 오사카부 220명, 아이치현 167명, 오키나와현 44명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최다 기록을 이뤘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최종 판정자가 한 명도 없었던 이와테현에서도 2명의 최종 판정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테현에서는 고투 캠페인으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테현에서 확인된 두 사람은 40대와 30대 남자이며 40대 남성은 관동 지방의 캠프장에 가서 친구들과 텐트에서 숙박을 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테현에서는 벌써 최종 판정자 2명에 대한 신상털기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는 주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와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방을 멈춰달라, 함께 대처하자 라고 호소하기도 했고요. 특히 미야코 섬과 이시가키 섬 등에서 최종 판정자가 나온 것에 대해 여행 캠페인으로 전파된 것은 의료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관광지라는 사실 때문에 큰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결국 고투 캠페인으로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여성 환자가 입원한 미야코 병원은 섬 유일의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두려움은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섬 주민들은 외지 관광객들이 몰려올 때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았다, 병원이 집단 전파지가 되면 어쩌나 라며 두려움과 불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이타현에서 확인된 30대 부부도 23일부터 오사카에 다녀왔는데 25일부터 열이 나는 증상이 생겨서 확인한 결과 최종 판정자가 되었습니다. 오이타현의 히로세 지사는 정부의 고투 여행은 어쩔 수가 없다,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분석에 의하면 이제 C19는 도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양상이다. 각 지역마다 이미 C19 확산 근거지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효고현은 인접한 오사카부와 왕래가 많은 지역, 나라현은 오사카 지역으로 통근 통학으로 많은 지역의 최종 전파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도에서도 이제는 도쿄도의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이 미흡한 지방에 C19가 이대로 확산된다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아베 정부의 대책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판단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상수와 중증자 수, 60대 이상 노인 감염자 수 등을 엑셀표로 만들어서 지자체에게 특별히 조심해라 라는 경고를 주기 위한 지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31일 C19 감염증 대책 분과회를 소집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넘어가면 지자체에게 대책 강화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요구해서 만든 C19 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비상사태 선언은 의료 붕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휴업 요청 등은 도도부현 지사의 판단 재량이라고만 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전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업종별 지침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겠다와 방지책이 강구되지 않았을 시에는 점포명을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입만 살아있는 탁상 공론 대책의 끝을 보여주는 아베 정부에게 일본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지표를 만든다는 것인가, 무책임하고 오만하다, 31일에 분과회를 연다고 국회도 안 열고 엉망진창이다, 아베 정권은 지자체보다 늦고 진두지휘자도 없고 정부로서의 기능은 전혀 없다, 기가 막힌다, 지금부터 방향을 잡겠다고 언제까지 말만 하고 있을 건가, PCR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의료 붕괴다, 마스크 뿌릴 돈으로 PCR 검사기를 사라, 이제 와서 하는 행동이라는 게 어이가 없다, 탑에 있는 아베는 종적을 감추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잘하고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베 정부가 문제이다 등 분노와 허탈을 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도 아베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놈은 누구냐? C19는 팽개치고 국회는 출석 거부하고 평일에도 집에서 놀고 있고 밤마다 연애 파티나 하고 이런 엉망진창인 총리는 처음이다. 급기야 이번에 크게 이슈가 된 소녀상에게 절을 하는 아베 조각상을 인용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합니다. 사과합니다. 라고 만든 트윗도 있을 정도입니다. 확실히 아베는 국민에게는 관심이 없어 계속 여름방학 모드로 별장에서 놀고 있다니. 오늘도 하루 종일 사저에서 보냈다. 회견도 하지 않고 국회에도 나오지 않는 아베에게는 C19 생각은 없다. 야당과 국민은 빨리 국회를 열기를 바란다. 정작 아베는 무시하고 있다. 국가의 지도자라면 대책을 내놓든지 무슨 설명이라도 해라.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부 아베 추종자들은 C19는 어쩔 수 없다. 아베는 잘하고 있다. 아베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경제를 살리지 말자는 것인가 등의 댓글도 달고 있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일본입니다. 오늘은 또 몇 명의 최종 판정자가 나올까요? 지자체에 대책 촉구를 하는 기준표를 만들기 위해 31일에 분가회의가 소집된다고 하는데 그놈의 기준표를 만들어서 뭐 어쩌려고 그럴까요? 제정신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삼성 총수가 매달리는 일본 재계 중진이라는 특집 기사로 삼성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과의 일본 재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일본에 초청받아 2019 일본 럭비 월드컵 개회식 및 개막전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이 부회장을 초청한 것은 일본 경단련 명예회장인 캐논의 미타라이 후지오 회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문은 삼성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행동은 대단히 민첩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수출 규제 강화 발표에 대해 즉시 중요한 일본계 공급업체들에게 삼성과 일본 업체는 함께 많은 고난을 극복해왔다. 삼성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라는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일본 체제 중인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총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살리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는 것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전합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2분기 영업이익이 56% 격감했고 반재벌의 분위기에서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수출규제 3개 품목 제재 조치는 삼성을 저격한 것과 같은 것이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한국 내에서의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평하며 이러한 난국에서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병상에 있기 때문에 외로운 후계자가 의지한 것은 전폭적인 신뢰를 걸고 있는 일본의 아버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일본 재계의 총리라고 불리는 일본 경단련 회장 미타라이 후지오 캐논 회장이라고 밝힙니다. 당시 미타라이 회장,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만났으며 캐논은 삼성 측의 반도체 제조 장치와 유기 이해를 공급하고 있으며 롯데는 사무기기 유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상 연관이 있고 덧붙여서 신동빈 회장 역시 뇌물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재용 부회장과 보석 동료라고 전합니다. 이 만남에 대해 기자는 미타라이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과 나눈 대화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미타라이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30년간의 친구이고 올인무원의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 한일 문제에 대해 지금 움직이는 것은 너무 빠른 것 같아 조용히 침묵하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재용 부회장과는 친구이자 수출 규제의 최종 판단을 내린 아베 총리와도 가까운 미타라이 회장은 미묘한 입장에 있어서 단어를 선택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재용 부회장을 30년간의 친구라고 부르게 된 내력에 대해 캐논 간부의 말을 전하면 30년 전 1989년부터 이건희 회장과 반도체 사업에서 교류가 시작되었고 이건희 회장은 현금 흐름 중심의 경영이나 이익 중시의 생각 등 당시에는 보기 드문 미국식인 미타라이 회장의 경영 기법에 인상이 깊었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업관계의 틀을 넘어 이건희 이재용 부자와 친구관계가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합니다. 또한 기자는 현재 세계 제1의 전자업체의 성장 과정에서 일본 업체들과의 위치 변화가 있었던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요. 90년대까지 융성했던 일본 전자업체들은 삼성의 벤치마킹의 표적이었다는 말과 함께 산요와 NEC가 삼성과 합작을 시작한 50년 전부터 기술 유출이 시작되었고 도시마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소니의 LCD 패널은 삼성에 오는 날에 빠뜨릴 수 없는 기술 공유라고 평하며 이후 삼성은 냉혹하게 일본 전자업체를 몰아붙였고 완제품 제조로서 경쟁력을 잃어서 현재 일본의 부품 장비 업체는 굴욕이었을지 모르지만 삼성의 하청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합니다. 한일 업체들의 주종 관계는 역전되었지만 하청이 된 일본 메이커들은 매우 우수했고
삼성은 반도체와 액정 표시 장치의 부품, 장비 내재화를 시도했지만 한국, 일본이 영역을 분담하여 최강의 한일 조합이 형성되었으며 삼성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영역을 일본계의 부품 장비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완제품 시장에서 세계를 석권하는데 전념할 수 있었고 일본계 메이커의 공은 재평가되었다고 전합니다. 또한 삼성과 일본의 부품 장비 업체 유대를 강조합니다. 매년 삼성은 어프리시에이션 데이라는 공급업체가 모이는 이벤트를 기획하는데 이 자리에 약 50개의 일본계 메이커가 초대되고 삼성이 앞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만 초대하는데 앞에 미타라이 회장의 캐논은 6.2 디스플레이 양산에 필수적으로 역시 주요 참석자임을 전하며 한일 대립이 격화되어도 올해 10월 중순에 가나가와현의 골프장에서 참가업체 대표들이 삼성이 준비한 커플 유니폼을 입고 팀 삼성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삼성과 일본계의 부품 장비 업체는 오랫동안 전략의 방향을 공유하고 한국, 일본 관계를 넘어 강력한 수평 분업 체제를 구축해왔으나 지금 한일 관계의 위기에서 최강의 연합의 붕괴 위험이 있다고 전하며 기사를 마칩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볼 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1차 방문 시에는 심지어 대통령과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일본에 갈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일본 업체, 재계 인사들을 만났으나 당시에는 뚜렷한 소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일본 기업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이고 일본 정부의 의중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최근 삼성이 일부 국산화에 성공하고 수입선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일본 소재 부품 기업들과 거래를 줄이거나 끊자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는 일본의 반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단련 회장인 캐논의 미타라이 회장의 초청으로 두 번째 일본에 간 것을 두고 마음이 급해진 일본 언론과 재계에서는 삼성은 정치와 관계없이 한일 교류를 계속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속내가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사에서는 캐논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계를 특히 강조하고 삼성과 일본 부품 소재 업체들의 협력을 내심 굴욕으로 느끼면서도 일본의 강한 기술력으로 수평 분업 체제가 깨지지 않길 바라는 일본 언론과 재계의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시사 멘터리가 볼 때 아베와 일본 정부는 핵심 소재와 부품으로 삼성을 공격하고 싶어 했으나 반대로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오히려 부품 소재 기업에 대한 삼성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면서 일본의 산업 구조에 대한 영향력마저 삼성, 더 크게 보면 한국 측에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